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수년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 통화기관 IMF의 정부가 경제 운영을 추진하고 경제 우량생 통계 신화를 부여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회복주 중심으로 강세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하던 거니까 새롭진 않죠. 저는 그 시장의 현재의 강세에 속하는 테마나 섹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외가 되면 스텝이 꼬입니다. 제가 무리해서라도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라도 테마주에 조금씩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약간 스텝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뉴스와 일정부터 알아보고 뒤로 알아볼게요. 자, 외신입니다. 자, 페드 미팅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데요. 지금 10년물이 약 1.6% 정도 수준입니다. 수익률이. 미국 S&P나 다우의 기대 수익률이 1.4%인가 5%인가 그래요. 1.45%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이 S&P보다 높다는 거죠. 그것이 위험 자산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위험 자산에 있던 돈들이 국채로 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채는 초우량 자산이죠. 얘들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입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렇게 무한대로 찍어내는데 대체 누가 사지라고 하는데, 돈 가진 애들은 미국 국채를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을 거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직격탄으로 반영합니다. 단기채는 그거랑 달라요. 10년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년물의 수익률이 1.6%다에 집중하고 있고, 이번에 페드 미팅이랑 FOMC 의사록 발표에서 아마도 무언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지금 현재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럽의 3차 웨이브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중단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요. 저놈의 아스트라제네카는 바람잘 날이 없네요. 미국에서는 FDA도 못 받았죠. 자,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에 3차 물결이 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이게 작년 7월부터 얘기했나요? 작년 8월부터 얘기했나요?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북한 미사일과 같은 겁니다. 너무 자주 생기면 단물 다 빠져서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망할 것 같았는데 회복하는 걸 봤잖아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된들 사람들 알겠죠. 이것도 없어질 악재구나.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진짜. 만약에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근데 지금 중국에서 발병했니 말이 많은데, 이제 이러다 중국에서 좀비 한 마리가 나오는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 스탁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폭풍 전야 같은 거죠. 지금 페이스북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의미 없고요. 자, C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입니다. 루프홀, 구멍을 메워라. 이게 테크 자이언트,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 그러니까 테크 자이언트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참 웃기죠.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영어 단어를 한글로 못 옮깁니다. 이상한 상황이에요. 테크 자이언트가 수혜를 보고 있는 루프홀들을 다 메워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터넷 플랫폼 컴퍼니라고 하죠. 얘들한테 어디 보자. 여기 내용은 안 보자. 여기 있네요. 타이터 레귤레이션이라고 하죠. 좀 더 규제를 단단하게 해라. 애들이 빈틈을 노려서 뭔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일 인벤토리. 자, 오일의 재고가 발표된다. 그 전에 지금 그걸 앞두고 그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 내신입니다. 서울 사람 넷 중 하나는 주식 투자 중 전국 900만 명 넘어 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죠. 약 5천만 명입니다. 5,500만 하죠. 근데 900만 명이면 5분의 1, 6분의 1 정도죠. 그러면 몇 퍼센트죠? 한 16%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얼마죠? 45%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와 주택 미보유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란 거겠죠. 절반은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절반은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타이로 못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 주식 투자는 16% 정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뭐 동학 개미 운동인이 막 운동이 창궐 했는데요. 그때 300만 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안 늘었어요. 별로 안 늘었죠? 전국에 다 해봐야 9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주변을 보면 다 주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들어올 사람이 아직 많다. 아직 들어올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약간 아직 오지 않은 큰 대형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 김여정 한미훈련 비난. 어이구, 이 또 북한 또 똥무들이 또 이러고 있네요. 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걸. 3년 전이 봄날이었나요? 예라이 진짜 에미나이야. 참 진짜 이러면 제가 잡혀가나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SK 넘어갈 뻔했다. 대북 관련주가 이런 걸로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만큼 하락했어요. 대북 관련 좋은 소식은 어떻게든지 한번 뜰 겁니다. 그때 탈출을 위해서 아마도 매집하고 있겠죠. 저도 슬슬 대북 관련주가 만약에 추가 폭락이 나오면 사둘까 합니다. 그냥 약간 부적처럼. LG, SK 대신 중국산 배터리 폭스바겐의 변심 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각형 배터리인데요. 그럼 원통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죠.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 LG화학이 각형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각형을 만들고 있는 건 삼성 SDI다 로 끝난 뉴스입니다. 그럼 이 기사는 뭐다? 예, 삼성 SDI 측에서 회사에서 낸 건 아니겠죠. 예, 거기에 이해타산이 있는 사람이 낸 기사다. 아무튼 그걸 떠나서요. 저건 사실이니까요. 폭스바겐이 변심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왜냐면 글로벌 점유율이 테슬라보다 떨어지죠. 쿠팡 대박의 핫해진 이베이 인수전, 롯데, 신세계, SKT까지 몰려. 예, 이거는 지금 약간 쿠팡의 사이드 이펙트인데요. 이거 잘하면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명이나 그 비딩에 들어가면 승자의 저주에 걸리겠죠. 승자의 저주는 이겨도 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출혈 경쟁만 하는 거죠. 이거 인수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전력 대거 사들이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매매 활발. 미래에셋 대우 앵클럽에 따르면 투자 수익률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한국전력 하면 또 저죠. 현실주의자 하면 한국전력. 한국전력 하면 현실주의자. 이거는 뭐 불변해. 거의 1 더하기는 귀요미랑 똑같은 로직이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초고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단타를 들어왔나 봅니다. 여기서 주식 초고수는 단타일 겁니다. 단타. 아마도.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매로 밀어버렸으니까 외국인이 그걸 따라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 플러스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추세를 추종하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책으로 스터디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뉴스부터 시작할게요. 뉴스에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네요. 자, 경제 지표는 지금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지금 다우 지수가 별로 안 좋죠. 단 성장주는 좋다. 현재 그거는 저기 기다리고 있는 FOMC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경제 전망이랑. 자, 오늘은 뭐 미세먼지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의미 없고요. 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그거 보니까 내일 모레네요. 자,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자, 별로 할 게 없는 시장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장입니다. 와, 이제 시작한 것 같다, 느낌이. 이게 역시 습관이란 게 무시 못합니다. 언제 다 하지? 약간 이런 생각.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 뭐 손댈 게 없죠.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제가 속쏘이고 있는 한 종목이 있는데 뉴로스죠. 뉴로스. 뉴로스는 오늘 제가 드디어 주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그냥 소소하네요. 네, 소소한데 아무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비중이 커졌어요. 왜냐면 많이 상승했잖아요. 많이 상승한 상태라서 비중이 좀 커져 버렸는데 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아직 자르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는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인데 좀 지켜보시죠. 근데 큰 수익을 주다가 날아간 거니까 약간 아쉽다. 예, 약간 아쉽다. 언론에 휘둘린 사람들만 지금 불안한 시장입니다. 현재. 그렇죠? 뭐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뭐 슈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주식시장이 없어질 거다.
라는 거에 휘둘려서 제가 아무리 금리 이슈로 시장이 하락할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콧방귀 끼시면서 비우시는 분도 많죠. 예. 근데 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너무 막 맹신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안심할 필요도 없고 대비만 하면 된다.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조정 중입니다. 폭락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폭락은 없을 것 같은데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맞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한동안 행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알아서 기는 겁니다. 고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알트코인들만 왔다 갔다 펌핑 주는 장이 될 것 같고요. 함부로 알트코인이 50%, 60%, 70% 오를 때 절대 따라잡지 마세요. 저도 그거 따라 들어가면 손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막 그 제로 영역에 들어가서 컨트롤할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슈팅을 준 펌핑을 주고 있는 알트코인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냥 그 로직을 만드세요. 2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건들면 안 되겠다. PMI 지수가 견조합니다. 미국 기업 재고량이 최저치예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기업 재고량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가 언젠지 보시면 거의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번에도 금융위기였는데 재고가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거는 재무제표를 좀 공부해봐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 그냥 재고가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고 이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신흥국적으로 원자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짖는 그거랑 별개의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 PMI도 지금 반등 완료했죠. 근데 PMI가 예전에 리먼 때나 이 재고로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쌩쌩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가 갑자기 보복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타격 입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회복 장세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샀잖아요. 경기 회복주들. 제가 저거 왜 사지? 싶은 것들도 많았잖아요. 호텔 신라라든가 뭐 있죠? CJ 제일제당 그리고 기억이 안 나. 하나투어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코로나 폭락 때 주력적으로 담았던 게 경기 회복주들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회복될 거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니까요. 당시 시장의 테마를 추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걸 몰빵하면 안 되지만 시장의 테마를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주도 테마인 거예요. 쿠팡 테마주만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반도체 테마가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전기차 테마주가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전기차 테마주는 결국 테슬라를 선두로 한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이었죠. 그럼 그거 테마주라고 욕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가 됩니다. 시장이 실컷 오른 것 같은데 내 건 안 올랐어요. 미치는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소외를 받던 섹터가 경기 회복주랑 지금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코로나 때 폭락하고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죠. 오랜 기간 조정을 걸쳤습니다. 저는 바이오 대폭 등장이 온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단기 트레이딩이랑 단기 수익 목록입니다. 자, CJ 제일제당 대부분이 좀 수익으로 바뀌고 있죠. 오늘 에코프로 BM을 새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들어갔는데 이건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수가 맞으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지만 수 틀리면 그냥 자르고 나와야겠죠. 에코프로 BM은 제가 좀 단기적으로 단기 스윙으로 굉장히 자주 들어간 종목입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구나. 자, 흥국 FMB인데요. 제가 요때 매수를 했잖아요. 오늘 슈팅 줄 때 또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누구인가? 응? 누가 꼭대기 소리를 내었어? 자, 그리고 떨어졌는데요. 다시 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가격이 왔다고 해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 철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 흐름이 보였어요. 그 다음 슈팅을 주죠. 슈팅 줬는데 이때 안 팔았습니다. 왜냐 더 올라갈 걸 저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 쭉 올라가서 지금은 이때 상승보다는 더 크게 마무리 지어 있는데 시간에가 떨어졌죠.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사골처럼 다 빼먹을 겁니다. 한국 FMB 고마워. 에코프로비엠을 들어갔는데요. 이건 제가 추세를 예상이 거의 안 틀리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요건 좀 아쉬웠죠. 얼마 전에도 이거 진짜 여기서 수익 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진짜 놀랍게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오늘 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단기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그 폭스바겐 이슈겠죠. 이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를 매수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한국 FMB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샀습니다. 그 반등에서 끝나서 거의 완전 약보합입니다. 추세 상단 최소 역머리 역경을 기대한다고 했죠. 자, 지금 추세 상단이죠. 이렇게 상단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자, 보세요.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머리 역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역머리 역경이 아니에요. 이것만 역머리 역경이 아니고 이것도 역머리 역경입니다. 생각해보면. 예, 제가 최소 역머리 역경을 기대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요지는 하락하지 않는다. 예, 하락하지 않는다. 넘어가. 지금 예. 갑자기 방송 사고입니다. 예, 파워포인트가 지금 렉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장표가 1100장이 넘거든요. 한 번씩 이러는데 방송할 때 이렇게 렉 걸린 건 처음입니다. 뭐 이렇게 댕기면 여러분들 자, 아이고, 예, 스트레칭도 한번 하시고요. 자, 왼쪽, 오른쪽. 제가 요즘에 목이 안 좋아서 목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이거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참 놀랍네요. 예, V자 반등 이후에 루트 반등. 제가 루트 반등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언제 풀리냐 이거. 풀렸다. 예. 자, 미국 증시가 상승 중이고요. 자, FOMC에서 금리 관리 이슈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나스닥 중심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는 지금 약간 오른다는 걸 보니까 내일은 강보합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얘가 지금 선회하고 있죠. 이거는 한동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 적극적으로 종가에 올라가는 흐름은 아닐 거다. 근데 미국 증시 선물이 만약에 강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당분간 반등장을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 지금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하락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프로그램은 매도하면 당연히 반드시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이 됩니다. 약간 그것도 있어요. 자, 오늘 장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시간에는 뜨뜨미지근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뭐 0.7%면 좀 괜찮은 편이긴 했지만 코스닥이 강했죠. 오늘 코스닥이 초반에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상승은 누가 가지고 왔느냐?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당겨버렸어요.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대형 주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다 올랐다. 근데 하락한 종목도 좀 많습니다. 예, 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안 됐죠. 안 되는 종목들이고 싹수가 노란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배터리 관련주들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코스피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기술적 분석상 별로 안 좋아요. 예, 여기서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면 추세가 바뀝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똑같이 움직임. 이거는 예, 프로그램이 지배한 시장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잖아요. 페일러 스윙이죠. 자, 페일러 스윙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건 보이는 겁니다. 코스닥은 전 뭐 어차피 레버리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약보합권으로 왔죠. 예, 조금만 더 상승하면 이제 큰 수익권으로 바뀝니다. 투자 예탁금도 늘었고요. 미증시는 현재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볼만한 게 미국차 3개월물이 폭락하고 있네요. 예, 폭락하고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신기하네.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겠죠. 자, 원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유가가 지금 약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뭐 예, 저는 이제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합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 그냥 단순 기술적 분석으로 보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순서를 바꿔서 적응이 안 되네. 아무튼 시장 대응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경감망동하지 마시고 시장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락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초조해지죠. 지주가 조금만 꼬라박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온하게 시장을 좀 관망하면 여기서 저는 오래 행보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행보하면서 그냥 단기 슈팅 주는 테마주로 수익 내고 행보를 오래 한다면 좀 물량이 정리가 되겠죠. 예, 폭락했을 때 들어온 애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 번의 물결로 한 봉을 좀 3개 정도 그렸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